자, 이렇게 인터넷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됐고요. 어쩔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도 처음 이걸 해보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네. 일단은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중간고사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이 동영상을 보면서 확실하게 2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찌됐든 2단원의 마지막 부분 초신성의 후에 요것만 수업해주면 2단원 전체 수업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초신성의 후에 본문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항상 갈래 체킹하고 가야죠. 자, 요 글의 갈래 수필. 자, 수필이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수필의 글쓴이가 바로 이 이서경이라는 사람, 즉 여기에 등장하는 나란 인물이 이 이서경 씨의 경험을 우리가 쓰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수필은 항상 똑같이 나오는 성격이니까 항상 이 성격이 나오니까 이런 단어들 성찰적, 즉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느낌, 그리고 사색적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적인 성격을 또한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제재는 초신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초가 신성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초신성의 후예래요. 그럼 이 이서경이 초신성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한번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부분 들어갈게요. 학생은 박씨이군요. 그럼 본은 어딥니까? 본은 땡땡입니다. 본이 어디라고요? 땡땡입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했다. 뭐에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했을까? 원, 투, 쓰리. 같은 질문하고 계속 궁금하게 만드네요.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글쓴이 행동이 우리도 궁금해요. 이런 거 우리 호기심 유발이라 하죠. 그럼 글의 시작점을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네요. 우리도 궁금하죠? 왜 저 똑같은 질문 못 알아듣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간 부분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처음이었고, 이제 중간.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인이다. 원자계 수로 치면 수소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전체 26%를 차지하는 으뜸 원소이다. 철,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이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도 여럿 있다.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질문하고 있죠?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너한테 할 수도 있겠네. 결론적으로 의문 제기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 의문을 제기했으면 그거에 대한 뭐를 해야 돼? 답을 해야지. 저렇게 지가 혼자 의문 제기하고 답 안 하면 우린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 문답 형식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문답.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답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대. 그럼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빅뱅 이론 많이 들어본 사람 들어봤죠? 난 몰라요. 뱅뱅뱅인가? 자, 조지 가모 교수 어쨌든 빅뱅 이론을 정립한 게 빅뱅이 아니라 조지 가모 교수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전문가가 등장했죠? 그런 거 우리 인용이라고 봐두면 되겠죠. 인용. 잘 안 써지네 이거.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었다.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우리 몸의 핵심 요소 뭐가 핵심 요소야? 몰라. 그럼 끝까지 읽어볼까? 기구를 띄우기에 종종 집어넣는 기체의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고 요즘 연료로 많이 쓰이는 거 그거 얘기하는가 보네. 우주 전체 물질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소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설명? 수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우주 초기 처음 3분간 만들어져 우주에 고루 뿌려준 후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현대 우주론에선 이해한다. 자, 뻘짓하지 말고 다음 장. 자, 그러면 넘기고 있나?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또 질문 던지네.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의문제기.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은하 내에서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1000억 개 존재하고 보이는 우주 내에선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 그냥 존나 많대.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이 부분 집중해서 볼까? 수소를 핵융합회 발전에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수소가 고갈되면 헬륨을 핵융합회 탄소를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 산소들을 만든다. 그럼 다시 봐봐. 수소를 핵융합해 빛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또 헬륨이 또 핵융합돼. 그리고 탄소 만들어져. 그리고 탄소 이용해 산소를 만들어져.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끄트머리에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기법 뭐라 했지? 됐고 했냐? 몰라. 연쇄. 이런 거 우리 연쇄법이라 그러죠. 연쇄법. 그래서 연쇄적인 핵융합을 통해 무거운 것들을 만들었는데 무거운 것들. 제가 제일 무겁나요? 그렇대. 나 과학선생 아니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한대. 깨꼬닥.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이아몬드. 나도 좋아하는데요.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 보길 권한다. 그러다 니들이 먼저 죽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죽은 별을 보라 하느냐? 다만 중력이 워낙 세어서 일단 착륙한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냥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탐사에 나서야 한답니다. 자, 결국 정말 과학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과학 원리를 통해 가지고 흥미를 준다라는 게 되겠지. 어쨌든 니들은 안 웃기겠지만 이 사람 웃기려고 했어요. 결국은 그래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흥미 주는 요런 부분들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특징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 등은 태양보다 대략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진대.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산대. 작은 별들이 100억 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에 비해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살지만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연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든데 자꾸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걸로 가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지? 점층일까 점강일까? 커지는 개념. 점층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거, 그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고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 그럼 폭발한다라는 건 뭐겠어? 최후가 되겠지. 결국 깨꼬닥 또다시 죽었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야지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그 폭발의 전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의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의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대요. 환원된다, 되돌려진다. 요런 게 되겠지. 요 단어 뜻도 모르면 수업 듣지만. 자,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꾸 질문해요. 자,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들 극히 단순한 원소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태양도 예외는 아니에요. 태양도 언젠간 터지겠네.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을 거래. 그럼 중요하네요. 초신성. 여기서 초신성이 하는 가장 큰 역할, 바로 생명체를 나타내게 해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즉 다양한 원소들을 흩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가 나타난다는 게 되겠고, 우주 전체로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에 이렇게 무기물 외에는 다른 어떤 숨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즉 생명이 있기 위해서 초신성의 폭발은 있었어야만 하는 게 되겠네요.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우리 몸뚱이 속에도 수소가 들어있대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서 46억 년 전이란 얘기를 하지. 이 46억 년 전에 뭐가 있었을까? 국현과 더불어 지구가 탄생했죠. 그래서 국현의 나이는 약 46억 년의 나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덤비지 말고.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결론을 맺은 거예요. 결론. 즉 우리 지구 인구는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대. 즉 너랑 나는 모두 같은 형제.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아?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습니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우리 학생 곧 수줍게 답합니다. 초신성입니다. 라고 이제 드디어 이 학생이 초반 질문의 의도를 이제 파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본이 뭐야 물었을 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초신성이라고 답했네요. 우리 사회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목소리 듣고 있죠?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버퍼링 넘겨람들을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을 살린대. 아, 여기 있네요. 내가 생각하는 핵심 나눔. 이게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 나도 지금 니들에게 나눔을 하고 있지. 이 귀중한 시간에. 이게 무슨 짓이람.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자, 이제 끝이에요. 여기다 끝 써놓을까?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자, 여기 큰 따옴표 보이지? 그럼 뭐하고 있어? 이 연사가 한 말씀을 뭐하고 있다? 큰 따니까 인용. 근데 무슨 인용? 직접 인용. 누가 답했니? 잘했어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다면 결국 인간과 초신성의 유사점,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을 거야.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게 아닌가. 당신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그러면 살고 싶은가? 정답은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뭐 해라? 살아라. 그렇다면 정답 정해주고 질문하는 거 서리법이 되겠죠? 펜이 안 나오네요. 왜 이리 안 나오지? 서리법 안 나오니까 알아서 받아 적어. 여기 마지막 나눔의 가치. 그래서 서리법으로서 마무리가 되겠죠. 일단 초신성 수업은 끝. 빠빠이.